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무디스가 미국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그 등급 강등을 검토하고 또 지역의 중소은행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45%, 나스닥도 0.79%, S&P 500도 마이너스 0.42% 이렇게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은 좀 달랐습니다. 출발부터 뭐 코스피, 코스닥 또 뭐 선물에서 일제히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오랜만에 보여주는 덕분에 양시장이 오늘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도 0.26% 상승해서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흐르는 대로 계속해서 지수 2600도 넘었고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갔고 동시효과 끝날 때도 외국인들이 한 500억 정도 동시효과에서 추가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좀 팔았는데 연기금이 오전엔 좀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는 하도 세게 오르니까 연기금들이 일부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55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92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87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05.12포인트, 어제보다 1.2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14%가 좀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곧바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어요. 또 기관도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쫓아 올라오면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움을 비롯한 그 2차전지 삼형제 거기에다가 또 제약 바이오 쪽에 관련된 것들도 오늘 상당히 그 지수를 크게 코스닥 지수를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 한때는 뭐 2% 넘게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오늘 그냥 평이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선에서 코스닥은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2,53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9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20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908.98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1.86%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랑 보합인 1315원 70전 그대로 지켰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뭐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어제 밀렸던 60일 2평을 그냥 오늘 하루 단숨에 뛰어넘었고 삼선 전환상의 양선을 만드는 건 고무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가 지속적인 상승이냐. 왜냐하면 양선이 두 개 겹친다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고 헛 양선일 때는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고 코스닥은 일단은 계속해서 그 더블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락하던 게 하락을 오늘 멈춰섰다는 데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로의 변화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는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총 그 상위를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웬만한 거 다 샀어요. 외국인들은 오늘 포스코 홀딩스 706억 순매도, 삼성 SDI 55억, 포스코 퓨처엠 113억, 기아 92억 매도한 게 시가총액 상위에서 매도한 거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2,444억을 순매수했고, 하이닉스도 212억 샀고, 삼성바이오 뭐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 강했으니까 72억 순매수, 네이버를 509억, 네이버를, 카카오를 63억, 셀트리온 323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반면에 즉 기관은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SK 하이닉스도 팔았고,
근데 이제 기관이 좀 많이 사는 거는 삼성 SDI를 오히려 132억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을 오히려 114억을 사는, 그 다음에 카카오 61억, 셀트리온을 182억 이렇게 순매수를 기관은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서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은 180억을 순매도했지만 에코프로는 650억을 샀어요. 에코프로는 650억을 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177억을 순매수했고 LNF도 54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LNF는 순매수를 하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도 132억, 에코프로도 120억, LNF도 41억 전부 순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당연히 100억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에코프로 BM 29억 순매수한 걸 제외하고 에코프로 LNF 전부 팔았어요. 네, 791억, 97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총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이건 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지만 이제 이 다음번 차기 주도주다. 바이오 섹터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시장에 점점 이제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리포트, 뭐 뉴스 이런 것도 막 한꺼번에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보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양도 많아졌어요. 갑자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리포트, 뭐 또 해외에 있는 그 회사랑 얼라이언스 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그래서 뭐 바이오시밀러, 바이러스 치료제, 유전자 치료, 뭐 심장질환, 면역암, 웬만한 거 다 올랐어요. 웬만한 거 제약바이오 다 올랐어요. 치매, 백신, 뭐 슈퍼박테리아 할 거 없이. 그런데다가 이제 뭐 코로나 변종, EG5 이게 미국에서 확산된다. 이게 이제 뭐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홈 시스템, 요거 이제 조금 뭐 이거는 이제 뭐 정부가 스마트 홈에 AI를 접목해갖고 지능형 홈 개발을 지원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홈 프로젝트에 뭐 삼성, LG, LH, 현대건설 이런 이제 큰 회사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출하고 뭐 이럴 경우에 국내 기업을 해외 진출을 정부가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로 움직였고, 로봇 또 이것도 뭐 산업용 서비스 뭐 AI 로봇 있는데 정부가 이제 8월에 첨단 로봇 산업 정책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2차 전지가 원래 이제 그 다른 게 나타나면 2차 전지가 쉬는데 오늘은 2차 전지가 최근에 주춤했던 그걸 뚫고 오늘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이제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 증권사들이 워낙 호평을 하면서 아직 저평가됐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관련이죠. 이런 좀 오르고,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멍석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급을 되게 편안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사야 올라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안 사면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안 사면 또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차 전지하고 제약 바이오가 결투를 벌인 거죠. 향후 주도주를 놓고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무디스가 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신용 등급을 내리면서 그동안에 뭐 골디락스다 어쩌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축제에 가려져 있던 미국 시장에서도 슬슬 이제 이런 문제들이 걱정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게지 레이트가 올라가면서 모게지가 이제 차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 또 상업용 부동산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제인식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많이 올라서 조금 이제 무겁다는 거예요. 시장이 무겁다는 얘기를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등 하루 만에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뭐 그런 거 오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권 시장에서도 유독 우리 시장만 오늘 뜨거웠어요. 그건 뭐 왜 그러냐? 그건 뭐 오늘 말할 것도 없이 외국인들이 뭐 아침부터 거래소 코스닥 뭐 할 거 없이 선물까지 사줬죠. 근데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선물에서 많이 땡겼다가 또 몇천억 팔았네요.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예. 오늘은 이제 왜 시장이 오늘 이제 이렇게 환호를 했는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잖아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 시장 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맨날 자주 말씀드린 정파, 반도체 이제 좋아하시는 분. 이 삼성전자 막 이렇게 오르니까, 하이닉스에 뭐 100원 빠졌지만, 삼성전자 막 이렇게 오르니까, 미국에서는, 반도체 별로였는데, 어젯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니까, 이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세력들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대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2차 전지도 그동안 애목이더니 오늘 팍 뜨니까, 봐라. 이게 또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또, 시장이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부각되는 게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오늘 뜨니까 이거 봐라.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제약바이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잠깐 이제 초전도체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났던 건 그 초전도체 자체가 이제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 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네들만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위아래로 벌써 세게 몇 번 흔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 관심 있는 쪽 시장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싸움에서 둘 다 이제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세게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못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구성된 제약바이오가 치고 나오면서 나머지들도 다 같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이제 그런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수급상에 멍석을 깔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외국인이 사면 우리가 수급이 좋아지니까 일단 기본 멍석 깔아놓고 하는 거니까 뭐 힘껏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힘을 발휘한 거죠.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끌고 오는 그 과정에서 손해도 나고, 거꾸로 해서, 또 스타일도 구겼잖아요. 일부 기관이나 뭐 이런 경우,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약바이오는 아주 굉장히 좋은 대안이었어요. 그게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첫 번째로 이게 이런 이제 흔적이 나타나는 게 지난 주말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각종 주식 관련 유튜브에 기관 출연자들이 막 나와서 일제히 제약바이오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거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일사불란하게 애널리스트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그쪽의 리포트를 일제히 많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쪽 리포트가 많아졌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기사가 뭐 메이저급 매체건 아니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 어느 바이오 뭐 제약회사가 외국의 뭐 어떤 회사하고 얼라이언스를 해서 뭘 맺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막 완전히 엠바고 걸어놓다 풀어놓은 것처럼 계속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시 트리거는 이제 코로나 변종이죠. 코로나 변종이 미국에서 확산된다.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변종으로 그렇게 움직이다가 오늘 이제 이게 확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급이에요. 이 정말로 이 제약바이오가 되려면 수급이 계속해서 받쳐줘야 돼요. 제약바이오에. 근데 이제 항상 그랬듯이 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구상에서의 수급 주체는 이 강력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기관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계속해서 그거를 사면서 이거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배터리처럼 개인이 하게 되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사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보자. 뭐 이제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초기에 불을 당기고 그 당겨진 불에 이제 개인이 뛰어들어야 이제 그게 좀 강력하게 주도주로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까지는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샀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은 뭐 다 산 건 아니고 그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괜찮은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느낌이 너무 빨리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다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그렇게 강력하게 뒷받침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개인들은 또 오히려 좀 파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성공하려면 개인이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처럼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제약바이오 그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제약바이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실적이 있는, 가시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냥 미래에 이렇게 된다. 이게 뭐 임상이 성공하면 이렇게 된다. 뭐 외국이나 이렇게 맺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 뭐 전부 이제 if 막 이렇게 이게 되면 이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래를 이렇게 단기간에 사는 거죠. 제약바이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는 것들은, 꿈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단기간에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게 무산되거나 잘 안 될 때 그때 상당히 허무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한다면 그냥 실적을 차라리 믿는 게 다른 제약바이오보다 스피드가 느리더라도 실적을 믿는 제약바이오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굳이 제약바이오를 선택한다면, 굳이 한다면입니다. 근데 뭐 꼭 안 할 필요는 없죠.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도 제대로 잘 잡혀 있고, 그런 거라면 이게 무슨 주도주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매수 시그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한번 가본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꿈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된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은 뭐 2차 전지는 2차 전지, 반도체는 반도체, 또 오늘 새로 등장한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대로 전부 이제 환호를 질렀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2차 전지를 팔아서 내 제약바이오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에코프로를 조금 일찍 팔았다고 생각해서 팔아서 포스코 홀딩스를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거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수급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뭐 또 시장에 주도주가 탄생하면 좋죠. 뭐 인위적이건 아니건 간에 어찌됐건. 근데 보면 뭐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랐어요. 오른 것들은 많이 끌어다 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이제 수급만이 결정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